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불안을 경계하는 가운데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대의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CXL 상용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CXL 섹터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6월 수출이 작년보다 5.1%가량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업황 개선 속에서 6월의 반도체 수출은 134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HSBC는 미국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수준에서 고착화될 경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심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공급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의 인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모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시황 흐름 먼저 짚어봐야겠죠?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이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분기 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일제히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5월 PCE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완만한 둔화세를 보였지만 이로 인해 장 초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분위기를 조성해줬는데요. 하반기 거래를 시작하는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이 고용 지표의 발표와 또 FOMC 의사록 발표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은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CXL 상용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오전장에서는 CXL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섹터, 또 화장품주들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기 첫 거래일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0.1%가량 강보합권에 흘러가면서 2,800선을 드디어 다시 한번 돌파해줬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하루 만에 전환을 하게 되면서 개인 홀로 이끌어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840선을 회복한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8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한 코스닥. 오늘은 기관 홀로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새롭게 시작한 하반기 시장을 대비해서 더 자세한 전략을 세워가봐야겠죠. 저희 매주 화요일 밤 9시 김선윤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무료 공개 방송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글을 통해서 저희 링크를 올려주시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 새롭게 시작한 하반기 시장, 내 포트가 참 막막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상담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간단한 스피드 문자 상담은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여전히 유튜브로도 활발하게 댓글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날려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네. 오늘 이 삼성전자 CXL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잠정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간 좀 HBM 관련 잡음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 실적 발표로 주가 상단이 좀 열릴 수가 있을지 좀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자 오늘 저도 장전 시가 공략주로 5종목 드린 거 가운데서 3종목이 CXL 관련주였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줬습니다. 5개 중에 4개가 움직였는데 좀 이따 좀 봐드릴 거고요. 자 우선 보면은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치 발표가 있어요. 무조건 어닝일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올 거긴 할 건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주가는 안 밀리면서 가고 있는데 요것보다 오늘 조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2차 전지주들의 방향성이 밀리는 듯 했지만서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움직임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엔솔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현재 한 4% 후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저 쌍바닥 확인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포지션 자체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머티 같은 경우도 3.8%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4%대, 에코프로 BM 1.8%,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21%대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제 그 TV 토론에 관련해서는 완전 트럼프가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 2차 전지주들이 결국에는 AI주로 분류 같이 엮여지면서 ESS 관련된 이슈들로서 다시 한번 바닥 체크는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봤었던 여러 포인트들을 좀 착안해 봤을 때 버리진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지금부터 해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연말 가고서 3, 4분기 때 보는 게 맞긴 하지만 3분기 첫날의 움직임 자체가 좋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우선 2차 전지주들도 지금부터는 무조건적인 관심에 버려두시는 건 아니고 우선은 수시로 좀 봐야겠다 싶을 정도의 시선은 갖고서 항상 예의주시하시기를 당부드릴 거고요. 저도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현대차만 볼 건 아니라 2차 전지주들도 조금은 시선을 좀 줄 테니까 방송에서도 상황 보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2차 전지들이 정말 이 하반기 첫날부터 마법같이 돌려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어떤 관심주들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엑시콘과 네오셈, JMB, 그리고 대한해운, 마지막으로 오킨스전자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하반기의 첫날을 맞아서 정말 짜릿한 이런 승부를 기록해줬습니다. 5개 종목 중에 무려 4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5.5%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원한 4루타, 그야말로 홈런을 날려줬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중에서 2종목이 14% 이상, 2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네오셈은 시가 대비 최대 5.6% 이상, JMB는 약 8.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킨스전자는 14.6%, 그리고 엑시콘은 19.3%, 무려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하반기에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이 장전 관심주들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 먼저 살펴볼까요? 갑자기 화면을 박 PD 잡고 있어요. 자, 요거 나갔어요, 오늘. 잡아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갔어요. 이 중에서 보면은 오늘 엑시콘, 네오셈, 오킨스전자 많이 올랐죠? 요게 이제 오늘 CXL 관련주들이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었고, 종목은 시가 공략주로서 제시해드리고요. 항상 정직하게
항상 제가 장 마감 끝나고 나면은 여기 아래에다가 올려드리죠. 물론 여기에다가도 네, 어떻게 해요? 장 전 8시 55분경에 종목을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 종목들의 시가 대비해서 당일 고가의 수익률로 항상 매일매일 올려드리죠. 네, 꾸준히 보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자면 8월부터는 이거 이제 못 보시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더 이상은 이거를 뭐 그냥 올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7월까지 잘 활용하시고 네, 8월부터는 요 코너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상황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좀 이제 보자면 자, 시장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많긴 한데 오늘 드렸었던 이 종목들을 보면요. 엑시콘부터 얘기를 드려보자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CXL. 삼성전자가 사실은 HBM 쪽에 뭐예요? 선두를 뺏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CXL은 뺏기지 않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엑시콘 오늘 시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아래 보이실 건데요. 수익률 보시면 시가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요. 수익률 안 띄워줍니까? 박 PD? 네,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엑시콘 수익률 안 띄워줄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네오셈. 자, 네오셈은 시가 대비해서 한 5% 이상 시가 11% 출발하고 18%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은 네, 오킨스전자 보면은 예, 시가가 9% 출발했고요. 요거 현재 25%대까지 급등 나왔고 현재 21%까지 현재 시간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셔도 뭐 10% 이상 수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리하셔도 이것도 10%가량 수익이시네요. 뭐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JM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빠지긴 했지만 시가 대비해서 약 8%가량 네, 올라갔다가 네, 빠지기도 한 네, 그런 조금 종목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제가 매일 열심히 제가 아침 일찍부터 정리하고요. 전날 장 끝나고 난 전 시장부터 제가 준비해가지고 종목을 정리해놓고 아침에 잘 선별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감사합니다. 엑시콘 네, 19% 오늘 고가 기준으로 19% 나왔어요. 아주 잘 나온 거 좀 띄워줘야지 이렇게 안 띄워주고 있어요. 자, 그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우선은 이게 저도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대응을 하시다가 그냥 무턱대고 저를 믿으셔서 그런 건데 5개를 드리고 나서 그냥 그리고 나서 대응을 안 해버려. 이게요 종목들이요 당일 잠깐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허다하고요.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허다하고요. 샀는데 바로 안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대한해운 드렸지만 대한해운은 시가 대비해서요 1% 오르고 떨어졌어요. 1% 오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고루고루 편식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랑 같이 정리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 하시면 어려워요. 저희 이제 가족방에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해드려요. 이 종목 이제 파세요. 올라가겠네요. 파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올라갈 종목이 있는지 봐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과하게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을 가지고서 단기로 많은 비중을 한 종목 이거 좋겠다라고 한 종목을 무턱대고 벅 사시거나 하시지 마셔라. 만약에 샀는데 주가가 튀어 올라간다. 감내할 수 없는 느낌?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불안하시다면 차트 보기 힘드시다면 짧은 수익이라도 만족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만큼 단타는 쉽진 않아요. 제가 붙어서 하면 쉽지만 혼자 하시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제가 좋은 종목도 준비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또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되어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이 장전 관심주들 저희 개장 전부터 미리 공개가 되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자세한 이 단타 매매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신청을 자세하게 주시거나 또는 간단하게 스피드 문자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0082번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간단하게 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10 다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다행히 이 상승 전환, 양전을 해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오늘 사실 시장은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았었던 시장이에요. 뉴욕 증시 흐름이 좀 안 좋았었고요. 뉴욕 증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안 좋았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글로도 올려드리고 영상으로도 제가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매일 아침에 8시쯤 전후로 해가지고 7시부터 올리긴 하지만 7시 때 전일 뉴욕 증시 상황 제가 올려드리고요. 그다음 8시 때는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좀 잘 버텼던 것 같고 우선은 삼성전자 움직임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불안할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안 빠질 것 같아요. 괜찮은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기대되는 건 이게 이제 HBM 납품에 대한 부분이 맞아 떨어질지. 납품만 되게 되면 HBM 납품되고 거기에 CXL까지 같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빵 터집니다. 자, 핵심이겠죠. 결국에 이제 인텔 CPU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CXL을 쓸 수 있게끔 벌써 이제 시작이 된 모습이고 이래저래 매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상황 보시면 그냥 약조정이에요.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약간 횡보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좀 걱정입니다. 뭐냐면 삼성에서 HBM 납품 뜨면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하이닉스 주가 상황은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워 보이는 게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약간 조정 흐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21선을 이탈했다 갈 수도 있는데 우선 현 상황에 SK하이닉스는 신규 접근은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안 되고요. 상황 보다가 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의 추이는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고 깊은 하락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범주에서의 이런 조정 흐름이 나왔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에서 그게 약간 보이네요. 자, 그다음에 현대차 약간 조정인데요. 현대차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기아도 홀딩하시고. 자, 재밌는 것은 글로비스가 오늘 급락 이후에 금요일 오늘 다시 10%대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상황이 매우 좋다는 점 참고하시고 요게 조금 보이는데 현대제철이 바닥을 다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봉 보시면 2020년 제외하고 22년도 때 바닥은 주봉입니다. 요 상황이거든요. 거의 바닥은 조금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여기 현 상황부터 오늘부터도 괜찮긴 한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면 저는 한 달가량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현대제철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두신다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이 연말까지 해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형주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현대제철을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셔야 될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괜찮습니다. 특별한 건 좀 없고요. 양호한 시장이니까 오후장까지의 탄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형주 위주로 한번 짚어봤고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종목 상담 오늘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오늘은 3가지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팜스토리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942원이시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1,5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팜스토리인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1,900원대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고요. 1,942원 되시네요. 작년에 매수하시고 나서 대응이 좀 안 되시는데 이 종목이 또 최근에 좀 반등 나온 듯 하다가 또 깨져버렸어요. 바닥 라인 인식은 얼마까지 열려 있냐면 여기 자리네요. 가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1,5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식량 이슈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금 이슈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없어요. 당분간. 지금부터는 없어요. 한동안 골골 될 거예요. 표현을 해드리자면 한동안 골골 될 거고 다시 1,900원대 위로 가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우선은 1,500원대까지 하락 나오는 거 보셔야 되고요. 1,500원 초반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바닥 따지고 반등 나오면은 단가 낮춰주셔야 돼요.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안 나오면 못 빠져나와요. 낮추시고 그 다음 반등 나올 때 1,600원, 1,700원 정도, 1,700원까지 가능하겠다. 1,7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 이거 세워라 내워라예요. 네. 1,500원 초반까지 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하시면서 단가 낮추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낮추시고요. 다시 1,700원대 근처 간다 싶으면은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1,500원대 초반 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봐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신성 ST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만 원대시네요. 42,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시 2차 전지주가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모아봐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각 3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4만 원에 사셨고 반등이 조금 나오려다가 안 나왔네요. 6월 달에 사셨는지 3월인지 2월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청자님 이거 기다리면은 다시 매수가가 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속 던지는데요. 이게 애매하다. 되게 애매하네요. 음봉 뜨면서 계속 밀어버려요. 짧지만서도 계속 음봉이 뜨거든요. 올라가려는 시도 자체를 누가 자꾸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막아요. 저항선 작용하는 자리가 있긴 있어요. 이 자리가 저항선 될 거예요. 또 장난치는지 모르겠으나 최악인 경우는 33,000원 이탈했다가 갈 거예요. 33,000원, 32,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반등 나오는 거 봐야 돼요. 이때가 이게 저항선 자리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려야 되는데 우선은 33,000원 이탈한 다음에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이탈해서 쭉 밑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내려온 다음에 돌려 세울 때 그때 보세요. 그리고 물 타지 마시고요.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매수가 좀 이상 올라온다 싶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매수가 4만 원 정도 근처 보면은 윗꼬리 자리들이 많고요.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화솔루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이신데 보유 비중이 50%로 다소 높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화솔루션도 오늘 장에서 5%가량 강하게 조정받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한화솔루션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이게 앵커님 말씀 주신 그대로예요. 예, 이제 그게 원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기 대응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슈 생길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좀 우세했다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신재생 쪽은 그 대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시끄러워지면서 안 좋아져요. 당분간은 그래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 2차 전지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AI에 붙어가지고 공생 관계가 됐어요. ESS라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공생 관계가 됐는데 태양광 쪽은 사실 나쁘진 않지만 뭔가 조금 깨름직해진 거지 사실. 사실 뭐 유럽 쪽도 그렇고 태양광 다 좋아요. 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이쪽 산업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포용은 할 건데 그 포용의 범위 자체가 약간 좀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자기를 응원해줬던 사업군들이 있죠. 아시잖아요. 전통 사업군들의 투자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선거 자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당장은 이슈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단가가 낮아서 다행이신데요. 반등이 있긴 있을 거예요. 기다리시면. 3만 원대 오면 매수가면 정리하셔야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다른 점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유선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오늘 고민되실까요? 네, 한미반도체고요. 네, 한미반도체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8만 9,200원에 네. 비중을 50%예요. 네, 18만 9,200원에 보유 비중이 50% 좀 상당히 높으세요. 지금 보니까 이 6월 중순 고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고점이 깨지면서 좀 마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유. 왜 이렇게 욕심내셨어요? 네. 그렇죠? 고점에 물렸어요. 그러게요. 일단 과감한 베팅은 하셨어요. 네. 자, 매수가가 좀 아쉽네요. 종목은 괜찮은데 매수가가 너무 아쉽네요. 원래 이제 선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수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선 보실 줄 아시죠? 네. 21선에만 사면 그냥 끝나는 종목이었는데 네. 이거를 시청자님 이거 네. 시간 걸려도 올라오긴 해요. 네. 올라오는데 네. 그간에 조금 기다림은 필요할 거예요. 네.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네. 그냥 기다리셔야 되고 다만 본인 스스로 아마 아실 거예요.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올라오면은 우선은 뭐 신고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수익 보고 일단 나오시고요. 네. 다음에 종목 사실 때는 이제 차트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사시면 어떨까. 그래서 네. 조만간 하면 반등이 있을 거예요, 바로. 네네. 저는 손절해야 될까 해가지고. 아니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종목 안 죽고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 쪽은 뭐 중국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 하이닉스발 이슈도 있고 해서 나쁜 거 전혀 없으니까 바로 반등 나오면은 우선은 매수가율은 튈 거예요. 네. 20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네. 대신에 큰 수익은 아니니까 적당히 수익 보고 일단 나오시고 다음부터는 조금만 차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루닛이요. 루닛이요. 저희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30%고요. 네. 56,700원에 가지고 있어요. 56,700원에 30%. 네, 지금 현금 비중 보유를 하시고 있는 그런 비중이 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각 47,0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루닛이 추세 라인 저점 바닥이랄까 심리적인 저항선 자리가 이게 5만 원 이탈하면서 여기가 얼마야? 한 4만 8천 원짜리거든요. 네, 7천 원짜리 이 자리가 지지가 나오고 살짝 반등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 살려놓나 싶긴 한데 이게 이번 주 사실 지난주에 돌리는 게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 좀 약해요. 네. 이번 주도 좀 봐야 돼요, 돌리는지. 근데 만약에 이게 못 돌리고 다시 밑으로 꺾이잖아요. 네. 꺾이면서 4,500원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45,000원대요. 45,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네. 그때는 3만 원까지 열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선은 지금은 안 깨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네. 이번 주 반등 나오다가 혹시라도 매수가까지 온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5만 2, 3천 원대만 오더라도 우선은 상황 보다가 여차하면 빼셔야 돼요. 네, 네, 네. 요거 이제 수익 보시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아, 까딱하다가는 그냥 이거 완전 장투로 가면 답도 없어요. 아, 예, 이거 되게 애매해요, 이거.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이번 주에 보고 반등 나와서 5만 2, 3천 원대 오면은 매도 의견 드리는데 그때 다시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다시 반등 나오면은 연락 한번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거 4만 5천 원 이탈하면서 깨버리게 되면은 우선은 빠져 나오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아, 예, 예, 예. 예,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 네. 이번 주 반등 못 돌리면은 머리 아파요. 아, 그래요. 참고하시고 전문가님 혹시- 매매해 주세요. 연락 꼭 다시 주세요. 네, 근데요, 전문가님 하나는 더요. 네, 말하세요. 이게 만약에 52,000원이나 53,000원에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그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팔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거래량이 절반만 얼마나 붙어야 줄까요? 되냐면 네. 최소한 200만 주 이상 붙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다음에 혹시 올라오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4월 30일 날 100만 주고 5월 20일 날 88만 주인데 이 물량들 소화하면서 올려쳐야 돼요. 그때가 이제 5만 2, 3천 원대. 그리고 또 하나 5월 31일 날 거래량이 이때가 38만 주. 이때 치면서 최근에 지난 수요일에 53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려면은 이 물량들을 사실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합치면서 봐야 돼요. 저기 산 사람, 저기 산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 똑같이 들고 있거든. 이 사람들 물량들을 다 어떻게 더해줘야 돼.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100만 주, 200만 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CD 만나볼 텐데요. 매수가가 5,68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 말씀을 해주시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보니까 8,100원 선에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요. 5월 말에 10,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주저를 하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안타깝게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시원하게 듣고 올게요. 이게 지금 유리기판 이슈가 오늘 살짝 붙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종목들이 약간 움직임이 있다 빠졌는데 필옵티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약간 움직임이 나 4%까지 가다가 빠지기도 했고 HB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오르다 빠지고 근데 아직 이게 JNTC는 어땠는지 좀 보지 못했는데 JNTC도 빠졌네요.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짧게 보기에는 너무나 애매하고요. 이게 결국에 이제 ICD가 유리기판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유리기판 이슈를 OLED보다는 기판 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기판 이슈가 다시 붙긴 할 건데 요걸 잘 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당장의 이슈거리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이게 매수가가 언제 사신 거지? 5,680원으로 적어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5,680원?
2015년에 산 걸 아직까지 들고 있다고? 이거 배당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상증자고 뭐고 이거 8,680원 아니에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들고 계시다면 파는 게 맞고요. 파는 게 맞고요.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은 적당히 반등 나올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유리기판의 대장주도 아니고요.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보셔야지 재미 좀 볼 건데 다른 게 더 재밌는 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와닿는 종목은 아니다. OLED 시장도 국내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 바랍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6,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6월 초에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다가 한번 깨지고 지금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처방이 필요하네요. 네, 이 종목은 차트 돌렸잖아요. 차트 돌려고 크게 돌렸고 종목 고점 라인 인식되는 게 뭐 못 가도 17,000원, 18,000원짜리까지 있네요. 17,000원, 18,000원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PCB, FPCB 뭐 갤럭시 링 이슈 맞춰가지고 최소한 17,000원, 18,000원까지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보시고 대응하시되 어렵다 하시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렇다면 문자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26,7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형주 리딩으로도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 종목이죠.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네. 기아를 사실 현재가에 사는 건 굉장히 용기예요. 근데 제가 기아보다는 현대가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기아 사셨어요. 좋습니다. 여기 이제 싼 고점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현대차가 더 싸요. 네, 현대차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깊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 자리가 맞는데요. 기아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딱 얘기 드릴 건 없고 그냥 뭐 우선 매수하고 계시니까 홀딩을 하시면 돼요. 현재 홀딩 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조금 높아요. 제가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그런 가격대 포인트들이 있는데 기아는 딱 봐도 라인이 잡혀 있어요. 이 하단 라인 잡혀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21선 이탈한다거나 내려와 꺾일 때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 하시면 되고 한 번의 큰 상승 흐름이 다시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다만 부탁드릴 것은 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짧게 보시면 안 돼요. 꽤 오래 걸려요. 현대차나 기아나 연말 그 이상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연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장기 호재인데요. 금리 인하 매력도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더 잘 팔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짧게 걸릴 문제인가요? 아니죠. 긴 호흡이죠. 최소한 내년까지 보셔야 됩니다. 기아는요.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긴 호흡으로 말씀드리고 길게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금양. 금양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 나와줬죠. 매수가랑 네, 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83,000원에 10%입니다. 83,000원은 10% 급등 나온 이후에 좀 들어가신 것 같네요. 네, 저희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 중요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네.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가 궁금하세요? 불안했어요. 2차 전지 배터리. 불안해서요? 예. 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서 그래 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도움을 청하려고요.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거 뭐 마이너스 나왔자 7, 8%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선요. 네. 7, 8%에 손절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받으실 수도 있나?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최악인 경우 전저점자리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건데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낮아 보여요. 그 자리가 이제 77,000원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깨면은 마이너스 7, 8%가 나요. 매수가 자리에서. 근데 이 자리 자체를 그렇게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5%, 6%. 이 자리가 근데 나오진 않고 다시 반등 쪽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우선은 오늘 제가 유익 있게 본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가 들어왔어요. 주체가 어딘지는 장 끝나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외인 기간 잡히긴 하거든요. 둘 다. 근데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 또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크게 밀리진 않아요. 금양 같은 경우는 대기업 총수가 금양을 방문하면서 이슈거리가 하나 생겼었잖아요. 네. 그로 인한 이슈였고 우선 당장의 금양의 악재거리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옥스포트 매트리카 관련해서도 미국 쪽에서 기사화된 것도 좀 살펴보자면 별걸 다 알아요. 그렇죠? 살펴보자면 금양은 현 시점에서 저는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가 설정부터 해드릴 건데 77,000원 이탈하면 위험하지만 저는 굳이 팔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반등이 나오면은 꽤나 괜찮을 가격대가 우선 1차로 10만 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12만 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2만 원대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 종목이 안 밀리면서 잘 횡보한다, 안 꺾인다. 그러면 이번에는 돌파하면서 15, 16, 17, 18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왜냐? 그 시점 자체가 시기상으로 쭉쭉 끊어지고 봤을 때 연말 끝자락으로 가거든요. 여기 15, 16, 17은. 꾸준하게 반등만 나와준다면. 근데 연말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2차 전지주들은 살아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또 흐름이 나올 거라 주가는 현재 시점 자체가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시청자님 이게 불안하시면 그냥 정리하시거나 비중을 더 낮춰버리셔도 돼요. 항상 그렇잖아요. 불안하면 주식 못해요. 금액을 낮추시던가. 네. 그렇게 하시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 뭐 투자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신데 불안하시다. 그러면 더 낮추세요. 500으로 낮추시는데 괜찮다. 이걸로 수익 내세요. 그리고 간을 키우신 다음에 금액을 늘리세요. 지금은 운영하시는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감당하시기 어려운 금액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낮추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거니까 여차하면 낮추시고 근데 뭐 개인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은 제가 우선 드릴게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템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AS 종목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볼게요. 자, 우선은 덕산테크피아를 안 가지고 나오려다가 조정이 멈추고 약간 조금 돌리는 그림이 나와서 이게 혹시라도 더 갈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항선 자리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은 상황 보면서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항선입니다. 이 라인 지키면서 되돌렸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추천을 드리고 나서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잘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꾸준하게 좀 반등을 나오고 있고요. 차트 완전 되돌렸죠? 보시면은 아주 이쁘게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바닥을 좀 깨는 듯 하다가 이렇게 나름의 이제 N자형 파동식으로 가고 있어요.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또 어버브 이슈가 좋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역시나 홀딩 하셔야 되고요. 어버브가 반등 나오면 여기 18,000원짜리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뭐 아직 괜찮거든요. 요거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부터는 붉은 사막하고 도깨비 보셔야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8월 달에 붉은 사막, 검은 사막은 지금 게임이고 박 PD. 붉은 사막이 신작 게임입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자, 붉은 사막 이슈가 8월 달에 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튀어 올라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도깨비가 그다음 수순으로 아마 주가 때릴 거예요. 주가 때린다는 게 주가 올리기 위한 힘을 줄 거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요거가 이제 뭐 하는 회사야? 컨디션 만드는 회사야. 아시죠? 바닥이 확인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쁘게 오늘 가고 있고요. 지금 2.6%대. 추천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지난주 드렸고요. 잘 가고 있죠? 역시나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면 자, 오늘 시장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좀 사실 조금은 재미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의외의 종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삼바도 오늘 급반등 나오고 엔솔도 급반등이 나오고 뭔가 조금 그간에 약간 눌려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좀 나오거든요. 힘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보아하니 죽이지는 않는구나. 죽이지는 않는구나. ESS 한번 믿어보자.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인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에 여행 관련해서 너무 조금 많이 죽어 있어요. 너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답한 거는 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되지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던 종목 가운데 보자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에 이렇게 있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요, 2분기 때. 그리고 GKL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으로 가요. 근데 주가가 아직 안 가요. 또 하나, 호텔신라가 면세점 이슈 때문에 주춤거리는 게 있긴 하지만 이 종목도 실적은 정말 좋을 거란 말이에요. 항공도 똑같아요. 항공도 다를 게 없어요. 자, 대한항공 최근에 차트 어때요? 먼저 돌려 세우고 있어요. 대한항공 차트 보시죠? 이쁘죠? 그쵸? 잘 가고 있죠? 자, 그다음 뭐가 가요?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슬슬 출발할 거예요. 바닥에서. 자, 그다음 또 뭐예요? 에어부산 똑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많지만 에어부산도 반등 흐름 쪽을 탈 수가 있어요. 차트 보세요. 이 바닥 자리에서 실적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걸 놓친다고? 이거 담아둬야지. 무조건 담아둬야지. 네. 항공주들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에어부산이 현재 구간대에서 너무나 괜찮지 않나 싶고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항공 운송 서비스 전 부분 매우 우수한 또 회사가 에어부산이에요. 그리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났는데 2분기도 역시나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2분기 때 중국의 노동절 이슈도 있었고 아시잖아요. 유커들 쏟아져 들어왔던 거. 3분기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전고점 자리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위까지. 근데 이번에 돌리기 시작하면은 차트가요. 주봉으로 봐드릴게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 끝바닥이거든요. 이 바닥 자리에서 차트가 돌리면서 가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평선 자리. 땅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주르르르르 가는 거죠. 여기까지 나올걸요? 5,000원까지는 가겠다. 못 가도. 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5,000원까지도 무리 없으니까 종목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좋은 수익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에어부산까지 만나봤습니다.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요. 이 2분기 매출 실적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베스트 수익률 탑10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감하지만요. 그래도 저희 매주 화요일 밤 9시 저희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더 많은 전략 추가로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오늘 방송했던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7월 5일 삼성전자의 잠정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템베거 메이킹 종목은 에어부산 2분기 실적 기대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